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어느 해역에서 2월과 8월에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2월에 측정한 수온 자료이다. 우리가 2월과 8월 같은 경우는 겨울과 여름을 비교해 준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두 계절로 인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곳은 바로 표층일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얼마나 더 크냐 작냐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풍속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계절 중에서 풍속, 바람의 세기가 더 센 계절은 대체로 겨울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의 일기도를 보시면은 등압선도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A와 B 중에서 표층의 수온이 낮은 A가 겨울철이구나,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여름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바람이 세서 이런 식으로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운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바람의 평균 풍속은 혼합층의 두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혼합층의 두께가 A가 B보다 두껍기 때문에 바람의 풍속 A가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수심 400m보다 깊은 곳은 우리가 심해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와 B 둘 다 뭔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이것은 100% 심해층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해층 같은 경우는 위도,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층이죠. 이곳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표층과 수온 차이 엄청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해수의 층상 구조,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맨 위의 층 혼합층입니다. 말 그대로 혼합을 시켜주는데, 누가 혼합을 시켜주냐? 바람이 혼합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이런 식으로 일정한 영역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이 두께는 바람의 세기와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층 같은 경우는 수온이 계절, 위도에 따라서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일정한 수온을 가지고 변함없이 밑에를 지켜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수온이 수심에 따라서 낮아지는 이러한 층을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수온 약층의 경우는 안정한 층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러한 층상 구조, 위도별로도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될 거고요. 저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표층 수온인 이 부분만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그 차이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낮아져서 거의 수온 약층이 발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그때그때 해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쨌든 간 이 문제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14번 문제입니다. 해수의 표층 염분과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표층 염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강수량과 증발량입니다. 강수량이 적을수록, 그리고 증발량이 클수록 표층 염분은 증가하기 때문에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은 표층 염분과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그림을 보니까 A와 B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극지방이 살짝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은 주변에 있는 육지로부터 담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염분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고요. 남극 같은 경우는 해빙의 영향을 추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염분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주어진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점선보다 실선이 더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가 표층 염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기억 맞는 보기가 되고요. 적도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이것은 틀린 말이죠. 적도 해역은 우리가 대기대순환만 생각해도 공기가 주로 상승하는 저압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 엄청나게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도에서 중위도 해역, 표층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프가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에서 봤듯이 극해역만 아니면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과 디귿이다. 다음 문제입니다.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량의 변화를 A, B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이거 그래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일단 누가 용존 이산화탄소고 누가 CO2일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전체 수심 대비 표층에서 가장 많이 녹아있고 밑으로 갈수록 줄어들다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전체 수심 중에서 표층에서 가장 낮고 점점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러면은 전체 수심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갖는 이러한 A가 용존산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수치가 가로축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A가 큰 값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층에서의 농도는 이산화탄소가 O2보다 더 많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는 표층이 깊이 1000m보다 많다.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은 광합성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광합성으로 인해서 표층이 수심 1000m보다 당연히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A는 용존 이산화탄소량을 나타낸다. 틀린 보기이고 디귿, B는 대기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표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B는 이산화탄소량이고요. 표층에서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가장 낮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입니다. 16번입니다. 그림은 해수 ABC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해수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를 같은 양으로 혼합하면은 밀도가 1.026이다. A와 B는 밀도가 1.026으로 같습니다. 밀도가 같은 해수를 섞어준다라는 것은 중간값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밀도가 더 커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1.026보다 더 커야 된다. A의 염분과 수온보다 각각 2psu 5도씨 높은 해수는 C보다 밀도가 작다. A보다 수온이 5도씨 높다고 했으니까 위로 가주고 염분은 플러스 2 해주시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 2psu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C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C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밀도가 가장 큰 해수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큰 해수 C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해수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끝.